요즘 최고의 이슈 미나리를 보고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각종 영화제에서 약 80여 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고 미국 대표적인 영화 시상식인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작품상에 오르지 않고 외국어상에 올랐다는 잡음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에 열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우리 집이지? David, look! 이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봐. 야, 우리가 약속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 여기 밟고 여기 잡아. 내가. 나와. 오케이. 알았어. 첫 등장씬부터 모니카와 제이콥의 이사 장면은 건조하면서 무뚝뚝한 혹은 공기마저 무겁게 다가온다. 마치 상상이라는 것을 토대로 두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게 관객에게 맡긴다. 사실 스토리는 간단하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의 한인 가족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이다. 미국 아칸소주는 자원이 풍부해서 농업을 주로 생계로 살아갔던 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장, 아빠 역할의 제이콥이 역시 농업을 생계로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가족애도 느끼며 한마디로 가족의 살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여튼 보면 소재 자체로의 신선함 혹은 생소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 흔한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소재나 장면 없이 감동을 준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하지만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가족 이야기를 열광하는 포인트를 알아보자. 우리 여기 있다간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우선 미나리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끈끈한 정이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뿐만도 아니고 먼저 팬티도 안 입고 특히 미국의 색이 짙은 손자 데이빗과 할머니 순자의 케미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점이다.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 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상우야 인사드려. 외할머니셔. 그게 뭔데? 인사 안 해? 더러워. 이게 뭐야? 저는 몰라. 그래, 조금만 자르랬잖아.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이제 내 언니도 멍한다. 물론 우리는 집으로라는 영화를 통해 할머니와 손자의 유머스럽지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족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재미가 너무 익숙하다. 하지만 차이점은 미나리에서의 할머니와 손자는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훅 들어와 우리 가슴속을 후벼 파는 재미와 감동을 전한다.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움이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이자 영화의 중심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겠지만 여기서 데이빗은 정의석 감독 자신이라는 사실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였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 그리고 영상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칸소 주의 자연은 이 한인 가족이 겪어가는 성장통과 정반대로 너무 아름다웠고 의대를 진학하려다 영화감독의 길로 빠져든 감독은 아이러니하게도 CF 같은 장면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누가 봐도 대놓고 몽환적인 음악과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한예리 배우의 레인송이라는 노래는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통제를 겪게 만들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 이건 말하면 입 아픈 얘기긴 하지만 가족으로 뭉친 이 배우들의 독보적인 연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빠 역할의 스티븐 연은 이미 워킹데드 출연으로 인해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선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이창동 감독의 버닝으로 이미 내면 연기가 가득한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미나리에선 80년대 가장이 늘 짊어지고 있었던 가장의 무게를 부드럽게 혹은 고집스럽게 잘 표현해냈다.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엄마 역할의 한예리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이지만 그래도 가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때의 엄마상을 꾹꾹 눌러 쓴 붓글씨처럼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자존심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목적보다는 목표가 중요한 시대상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아들과 딸 역할을 맡은 앨런 킴과 노엘 케이트 존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본의 연기력을 자기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천재성을 돋보였다. 할머니를 대하는 순간순간의 표정의 변화와 영어 대사는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점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유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그리고 마지막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 배우는 이 영화를 계기로 모든 그녀의 영화가 거론될 정도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다. 각종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그녀의 쿨하고 털털한 성격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녀만의 유머가 미국을 웃게 했다.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카메라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넓다. 하지만 그녀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더 그녀를 빛나게 한다. 이 영화는 이 모든 배우와 아름다운 소재로 충분히 수상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당위성에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의삭 감독이 너무 성실하게도 논픽션에 입각하여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말인즉슨 드라마적인 픽션에 조금 가미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심지어 아빠를 돕는 폴 아저씨까지도 정의삭 감독의 과거 인물과 똑같다고 한다. 탄탄한 스토리에 약간의 허구 짙은 얘기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영화임을 감히 말해보고 싶다. 또한 영화 막바지에 이르러 순자로 인해 제이콥의 농작물이 가득한 창고가 다 타버려 불이 났을 때도 왜 창고였나 싶은 것도 있었다. 창고는 아버지 제이콥이의 모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상징물과도 같으며 이 한인 가족이 성장하는 충분한 자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이다. 남편 제이콥이 자신의 위신과 농작물에 집착할 때 아내는 가장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닌 가족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인물로 비춰진다.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 손은 움켜쥐고 있었다. 늘 시한폭탄처럼 날이 서 있는 두 부부를 보면서 언제 터질 것인가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다. 어디에도 행복은 없었고 창고가 불이 나면서 터져버렸다. 집에 화재가 나고 창고가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그랬다면 이 두 부부가 집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창고의 농작물로 인해 다시금 목표가 같아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도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타버린 창고를 뒤로하고 이 가족들은 조립식 가건물 같은 집에서 나란히 누워 잠이 든다. 그러면서 이 가족의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할머니의 따스한 시선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우리나라에겐 익숙한 가족이라는 소재가 조금 어색한 미국 정서에서도 잘 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독립영화적인 소재로도 미국의 대표적인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란히 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이 영화는 박수를 받을 대단한 서사가 있는 영화이다.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